어쩌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부모 교육, 그 부모 중에서도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 시간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아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앞에 이제 우리 수학 이야기도 들었고 영어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빠하고 동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지점이 이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죠.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야, 동네에서 아빠가 놀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빠가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이게 이제 저희 또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분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오늘 앞에서 우리 이야기해 주셨던 우리 강 선생님께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심리적인 안정이다. 예. 그리고 그 독서에서도 정서적인 영역까지 확대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뭐 독서 이런 거는 상부 구조라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이 아빠는 하부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평화, 지구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게 바로 이 아빠와 그 아이가 잘 놀고 있는 것. 특히 동네에서 이웃 아빠들과 놀고 있는 이것이 이런 하부 구조를 만들겠구나. 지구 평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구 평화가 제일 크네요. 예, 지구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참 좋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우리 시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아빠로 동네에서 이렇게 놀기 시작을 했던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7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7년 정도 된 것은 저희 그 첫째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동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딸내미가 동네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덜 경쟁했으면 좋겠다. 학교 가서 경쟁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였지만 국민학교 다녔을 때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학창 시절이 즐겁고 재미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무슨 멋지고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비로소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 전혀 못했죠.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 잠깐 나누는 이야기의 제목이 동네 있답니다. 동네는 뭘까요?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동네, 국어표준 대사전에 보면 자기가 사는 집 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가. 그렇죠. 동네가 마실 간다라고 표현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각 근처에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동네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다면 동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뒤에서 잠깐 또 이야기하겠지만 차로 5분 10분 가는 그 거리도 사실은 동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별다방 같은 데 가려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동네는 이겁니다. 아이들과 걸어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걸어서 마실 나갈 수 있는 데면 동네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걸어서 20분을 나갈 수 있으면 20분 거리도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걸어서 간다라는 거죠. 걸어서. 차 타고 가는 거는 저 여기 전철까지 타고 왔지만 이 동네를 제 동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걸어서 가는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네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걸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있다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있다라는 말이 어디서 제가 사실은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을 또 찾아봤죠. 국어 표준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라는 의미. 그래서 붙이는 의미에 있다 있죠. 그래서 A라는 종이 B라는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있는 거. 그래서 있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라는 거죠. 가업을 잇다 이런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다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존재하다, 머물다라는 뜻의 있다의 옛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 들은 거긴 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동네에 있다, 아빠 동네에 있다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서 했었던 그 홍보 포스터였고요. 이 사진은 이제 TV에 나왔었던 사진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아빠 동네에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동네에 아빠들이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동네에 아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건 거기에 아빠는 빠져 있다라는 거죠. 아니다. 아빠 있어. 이 동네에 아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아빠들이 있구만 이런 거예요. 여기 오실 때 혹시 그 남편분께 나 이런 데 가서 강의 들을 거야 라고 하셨나요? 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알아서 그냥 오죠. 남편은 많이 벌어오면은 고마운 거고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아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그걸 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동네에서 엄마와 엄마는 친하지만 아빠와 아빠는 다 남남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접착제처럼 강력한 순간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빠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이웃을 붙이는 이웃 잇기가 아빠들로, 물론 엄마들도 가능하죠.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해 보니까 아빠와 아빠가 친했을 때의 그 끈끈함은 순간 접착제 같더라고요. 딱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더불어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가 안정이 되니까 수학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게 하는 거죠. 하부 구조입니다. 자, 근데 사실 현재 우리 그 사회는 동네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좋은 커피숍을 갑니다. 뭐 5분, 10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쭉 가서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해놓고 커피를 마시죠. 그래서 좋은 커피를 즐겨요. 좋은 사람들과 즐기지만 거기는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커피 먹으러 온 곳인 거죠. 그런데 이 커피 먹으러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네 아빠들이 집이 거기가 동네가 아니라 숙소예요. 숙소.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그냥 쉬었다가 또 다시 나가는, 그래서 잠깐 잠자고 또 시간 조금 되면 아이랑 산책하는 정도의 그런 숙소라는 거죠. 동네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에어비앤비에 있는 그 사진을 하나 뜯어왔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룻밤에 94,450원을 내면 된다는 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갔어요. 그럼 여기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시간 나면은 이렇게 옆에 집 근처, 숙소 근처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주로 어디 유명한 관광지로 가겠죠. 그리고 가서 와서 잠만 자고, 이제 집이 현재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동네 모습이. 그래서 이런 숙소인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동네입니다. 저 사진은 그 핀란드에는 노바니엠이라는 지역이에요. 언젠가는 꼭 가서 저기서 작은 오두막 만화방을 짓고 살아가는 게 꿈인데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동네가 사라진 시대라는 거죠. 제가 그 한 동네에서 37년을 살고 있고 내년에 이제 38년을 삽니다. 그러나 동네살이는 7년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30년 동안 뭐 했냐? 저한테도 숙소였죠. 그 동네는 그냥 들어와서 잠자는 동네였어요. 뭐 학교도 다 서울로 다녔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천 역곡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숙소였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 숙소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동네로, 숙소가 아닌 동네로 이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가오기 시작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가 된 거죠. 제가 학부모가 됐어요. 학부모가 돼서 우리 딸내미랑 같이 학교 가는 그 길을 쭉 걸어갔는데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요?
엄청나게 다녔겠죠.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학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때 손을 잡고 그 학교를 쭉 가는데 그 길이 전혀 새롭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딸내미가 다녀야 될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도블록 하나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거 가다가 우리 딸내미 다리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신호등의 그 신호가 대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건너갈 때 혹시 차가 또 빨리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거 문제도 있고 우리 딸내미가 더 좋은 환경과 경쟁하지 않고 즐겁고 재밌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로 이제 뛰어 들어갔죠. 저 봉사하겠습니다. 학부모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 관심이 많고 자상한 사업하는 아빠쯤으로 저를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좀 지났더니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슬리퍼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막 하면서 머리 떡 쥐고 다니고 보니까 사업하는 깔끔한 사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계속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고쳐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도대체 저놈은 누구냐?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욕도 먹고 모함도 받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우리 딸을 내가 지키리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 엄마들과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갈증이 있는 거죠. 엄마들 이렇게 낮에 만나고 저희 이제 특별한 그 도서관을 운영하니까 낮 시간이 있어서 엄마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고픈 거예요. 제가 아빠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아빠 대 아빠로서 그 아빠들의 고민을 좀 같이 풀어내고 싶은데 만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들, 친한 엄마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 남편을 좀 만나게 해달라. 당신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들의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빠 동아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빠들을 내가 총대는 맬 테니까 당신들 남편을 안 갖다 놓으면 내가 할 수 없다. 꼭 데려다 달라. 그렇게 하고서 5명, 6명 모여서 이제 동아리를 시작을 했죠. 아빠 동아리를.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는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3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는데 재밌는 거 그 동아리가 이제 지역의 모임으로 확산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아빠들만 모였다가 이제는 학교 밖의 아빠들도 그 모임에 같이 참석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아빠들의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해요.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 오셔서 강의도 하고요, 등대학교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빠들만을 위한 요즘에 한 2년 정도는 계속 아빠들만을 위한 강좌를 해요.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면 모임을 만들고 100개까지는 아니군요. 한 10개를 만들면 8개가 없어져요. 아빠들은 엄마들 모임보다 100배는 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단 한 번이라도 그 모임에 강좌에 오고 모임을 단 한 번이라도 한 분들은 인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가 와서 얘기해요. 남편이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이 덜 화를 내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신랑이 부드러운 감정의 표현도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이제 엄마들이 좋은 거고요. 인식의 변화니 감정의 표현, 물론 이제 아빠 본인도 좋지만 가장 큰 거는 아빠들이 뭐 하냐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지금까지 동네에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허구한 날 동창 만날 수 없죠. 그렇다고 직장 상사나 후배 불러서 놀 수 없죠. 동네에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소파에 앉아있는 거 피곤하기 때문에 앉아도 있지만 동네에서 만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해서 동네 옆에 사는 사람 한두 명을 만나게 되니까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아빠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다시 얻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아빠들이 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것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낼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함께 더 큰 그림,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신 거죠. 자, 동네 아빠 되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건 이제 제가 요즘에 강좌를 통해서 아빠들과 모임을 만들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빠들과 만나는 그 아빠 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그 딸내미 친구들을 친구들의 아빠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녀의 학년과 반을 반드시 아빠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맞고요. 친한 친구가 누군지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학교에 가면은 거의 연예인급 대우를 받아요. 딸내미 친구들이 와 시연이 아빠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로 박보검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보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아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자녀와 친구 데리고 그 녀석들이 좋아하는 활동해요. 활동하고 그날 떡볶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얼마 안 하니까 이거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호구조사하죠. 아빠는 뭐 하시니? 뭐 이런 물어봐요.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면서 친구하고 친해지면은 야 너도 아빠랑 언제 이렇게 같이 나와라 이러면은 그걸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그 아빠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빠 뭐 같이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막 같이 놀죠. 그런 다음에 뭐 컵라면을 먹든 뭘 하든 하고서는 먼저 돈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돈을 딱 계산하면 그거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죠. 당연히 아빠들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사세요. 예, 자연스럽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빚으로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고서 이제 아이들 내려놓고 우리 한번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나눕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빠들 한 명 한 명 친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아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동네 아빠가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 모임들이 사실 이제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길 가진 않아요. 이제 자체적으로 그 모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못할 것 같고요. 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 바꿨어요. 어떤 거로 바꾸려고 하냐면 이런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 사람 살림이든 네 사람 살림이든 똑같더라. 좀 아닌가요? 예,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빠가 없어요. 예,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있습니다. 단지 나설 공간이 그리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예. 처음부터 아빠는 있었어요. 예, 더구나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는 아빠들입니다. 지금 시대에 더더욱 그래요. 우리 아빠들이 누군가 불러주기만 하면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동네에 아빠가 있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